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오늘은 양주시의 내용을 한번 전격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요. 2배속으로 하시고 소리를 좀 더 키우시면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정부시에 이어서 양주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양주시는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의정부시가 있어서 이렇게 셋을 경원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동두천, 포천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그리 많은 곳은 아니라서 실질적인 경기 북부의 끝을 양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긴 하죠. 양주시 관련해서는 빠숑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신 영상이 있으니까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빠숑님의 유튜브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 인구는 이제 24만 명 정도가 되고요. 면적은 310제곱キロ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호선만 지나가고 있지만 교외선은 우선 논의를 하고요. 향후에 의정부에서 제가 살펴봤던 GTX 신호선과 7호선 연장 호재가 양주, 옥정, 덕정 신도시 쪽에 몰려 있어서 향후 교통계획은 획기적으로 계산될 것 같습니다. 도로망에 따른 도시 세력권, 경제권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도로망, 이런 간선도로망, 광역 도시 계획에 따른 간선도로망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주 쪽에서는 이제 이런 글로벌 선도, 컨텐츠 산업 육성, 지역 연계성 강화, 유러시아 개발 같은 경제적인 측면의 이런 발전 구상도가 그려져 있고요. 공간 쪽에서는 도심을 좀 분산을 해서 공간 구조를 형성했다. 그리고 교통 쪽에서는 다양한 경기권의 이런 수도권의 교통의 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 계획에서 양주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 공간, 교통 등의 관점으로 푸는 건데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양주시의 이런 개발 계획도를 정리해 놓은 표예요. 이거 한번 동영상 잠깐 스탑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영상을 잠깐 멈추실 수 있으시니까 멈추시고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보면은 양주 쪽에서는 대규모 신도시가 몰려있는 동부생활권을 중점적으로 봐야겠다라는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통망 관련된 내용이고요. 7호선, 교외선부터 해서 다양한 도로망도 나와 있고요. 복습 차원을 한번 보시고, 이건 이제 공간구조 쪽인데, 양주시의 경우에는 1도심, 2부도심, 4지역 중심 체계로 이렇게 되고요. 이런 표도 한번 쭉 보시고, 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1도심은 이제 회천 쪽이고요. 2부도심은 양주, 광백, 4지역 중심은 남면, 장흥, 은현, 고읍, 삼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회천 쪽은 이런 양질의 정주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고 계속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주 쪽은 행정복합, 그리고 광적 백성은 주거기능, 그리고 다양한 지역 중심들은 장흥은 관광이랑 휴양 쪽을 하지만 그 외에는 주거랑 산업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남북 1축을 중점으로 한 여러 개발축과 보존축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쪽 동부 지역이 좀 더 양주시에서는 개발 계획도나 이런 개발 압력이 좀 더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척 도심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활권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생활권이 개편이 됐는데 두 개로 나눠졌더라고요. 근데 너무 크게 생활권을 잡아서 차라리 이전 생활권이 지역 구분을 좀 더 잘 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나눠졌으니까 살펴보면 이제 동쪽에 있는 생활권이죠. 양주, 회천, 은남 생활권인데 경기 북부의 거점형 융복합 첨단도시로 이제 계획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GTX 신호선이랑 7호선의 연장 교통 호재가 있고 양주 테크노밸리, 회천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의 자족 기능이 활성화될 곳입니다. 거의 양주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동쪽 부근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광백이랑 장흥생활권은 친환경 생태기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교외선 교통이랑 섬유, 패션 이런 특구, 스마트팜 등이 예정되어 있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인구부터가 보시면 이제 양주 회천 은남 이제 동부 쪽은 34만 명까지 2035년까지 보고 있고요. 광백 장흥 쪽은 16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인구부터 한 뭐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개발 압력이 좀 비대칭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입주 물량이랑 시세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양주시는 작년에부터 해서 내년까지 평균 수요보다는 좀 높은 수치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 때문에도 당분간은 드라마틱한 상승이 기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좀이 아니라 굉장히 많네요. 여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양주시의 가격들 한번 살펴보면 21년, 22년도의 경우에는 뭐 한 6억, 전체 평형으로 했었을 때 6억대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그렇게 대형 평수가 한 42평 정도가 되네요. 한 5억대까지, 5억 5천까지 좀 조정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이 대박 로블랜드가 거래된 가격이 잠깐만요,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그 기준점을 잡기가 좀 애매해서 이만큼 조정이 됐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폭이 있구나라는 개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세가도 살펴보시고요. 이게 빠시옹님께서 한번 말씀 주신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는 뭔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내려간 것 같진 않죠? 이렇게 보시고요. 아닌가요? 요거는 또 많이 조정이 되긴 했는데, 요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8사 타입 기준으로는 작년의 경우에는 6억대에서 올해는 한 5억대까지 조정이 됐고, 전세가도 4억대에서 3억대 정도로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구 타입도 4억대에서 한 3억대 정도로 정리됐고, 전세도 한 3억대에서 2억대로 정리가 됐네요. 매매가랑 전세가 변동사항을 봤는데, 현재 호가로 나오는 매물들은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요거보다는 좀 더 이제 실거래가 찍힌 가격들보다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들어가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가의 경우에는 막 엄청나게 이게 그렇게 그런 가파른 곡선을 그린 거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실거주 시장이 좀 받쳐준다는 것을 제가 얼핏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저기 현장에 가면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양주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